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 503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3페이지. 503페이지에 가보시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양도 차이까지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소득금액, 과표 세율인데, 세액인데, 일단 요 순서를 외우자 그랬어요. 제가 순서를 외우자.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양이 있다, 양. 네, 양에서 장기를 뺀다. 그러면 소곱창이 나오죠? 소곱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에서 장기를 빼면 소곱창이 나오고, 이 소곱창은 기본 안주랑 같이 먹어야 돼요. 기본 안주. 그러면 기본 안주를 빼고 나면 과세 표준이 나온다. 그럼 과표에다가 세율을 부과하면은 산출된 세금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양에서 장기를 빼면은 소곱창이 나오고 기본 안주는 과표, 세율.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가 양도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실거래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는 추계 방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실거래가 방식이 있었고 추계 방식이 있다. 실거래가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추계 방식이 있었다. 그러면 실거래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 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 경비를 차감시켜 주자. 그럼 필요 경비는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에 그 다음에 양도 직접 비용.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에 양도 직접 비용.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취자양이 되는 거죠. 다만 그러면 추계하는 추계 순서가 있을 것 아닌가. 그러면 이 추계 순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할 거냐. 양도가액의 추계 순서가 있었죠. 그러면 실제 양도한 금액과 가장 유사한 금액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가장 유사한 금액이 매매사례 가액, 그 다음에가 감정가액, 그 다음에가 기준시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매매사례, 감정가, 기준시가. 그 다음에 취득가액일 때는 매매사례 가액, 그 다음에가 감정가액, 그 다음에가 환산, 그 다음에가 기준시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매매사례, 감정, 환산, 기준시가 매감 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매감 환기.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몰랐을 때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 방식으로 갑니다. 계산 공제라는 것은 필요 경비를 계략적으로 산정하자. 이런 공제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칙적인 방법과 예외적인 방법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이제 차익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익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차익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제도가 됩니다. 또 개정도 됐었고요. 자, 얘는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이름의 뜻이 어떻게 다 있냐?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대를 해주겠다 이거야. 우대를 해주겠습니다. 우대할 목적으로 특별히 공제를 해줄게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간 보유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면 특별히 공제 혜택을 주고 나면은 이게 양도소득금액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여기서 알아둘 게 조건.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공제액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조건이 어떻게 되고 공제액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조건은 우리가 대상 얘는 조건이 일단 있겠죠. 그 다음에 공제액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때 공제액은 차익을 줄여주는 거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공제 비율이 되겠어요. 공제율이 된다.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 비율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건에서 우리가 공제액을 차감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소득금액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적용 대상이 있죠. 적용 대상이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은 토지, 건물, 조합원의 입주권, 조합원의 입주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건물, 조합원의 입주권이 있습니다. 토지, 건물, 조합원의 입주권. 단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럼 요거 좀 중요하겠죠. 그럼 그 수많은 권리 중에서 보면은 조합원의 입주권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입주권. 네, 조합원의 입주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대상이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 건물, 뭐 기타 권리 이런 것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장기라는 것은 3년 이상 보유입니다. 얘는 장기는 3년 이상을 우리가 보유를 하자. 3년 이상 보유하자. 그럼 3년 이상 보유가 이제 우리가 장기성을 지칭하는 겁니다. 3년 이상 보유하자. 네, 거주가 아니라. 그러면 일단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할 점이 이거죠.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닌가. 적용에서 제외가 되는 대상. 자, 첫 번째. 왜 제외가 될까요? 네, 별 하나 표시해 놓으면요. 일단 미등기 자산이니까, 미등기. 그러면 등기 이전 해야 되는데 등기 이전을 안 한 거잖아요. 미등기를 한 상태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3년이 안 되니까, 3년 미만이니까,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이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우리가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그럼 만약에 조정적이 아니면 적용이 안 되겠죠. 조정 대상 지역이 돼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조정 지역 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얘는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 모의특별공제 적용 대상이고 이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이때 몇 프로를 적용할 것인가? 자, 그러면 그 적용률이 있죠. 적용률이 여기 보시면은 그 상가 토지, 네, 상가 토지 등은 보유 기간별로 연 22%씩 공제해 줍니다. 2%. 그러면 연 2%니까 최하가 3년이니까 3년 보이면 3미 6%, 4이 8%, 5, 20% 쭉쭉쭉 가면 15년이면 2%면 몇 프로가 돼요? 30%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네요. 만약에 상가가 있다. 근데 상가 양도차익이 10억 원이었다. 10억 원이었는데 10년을 보유하였다. 10년을 보유하였다. 그럼 차익이 10억 원이잖아요. 차익이 10억 원. 10억 원 곱하기, 자, 10년 보유면은 곱하기 2%잖아요. 10년 보유면 곱하기 2%예요. 그러면 얘는 20%가 됩니다. 20%. 그럼 10억에 20%예요. 그럼 10억에 20%가 되면은 얘는 2억이 되죠. 그럼 2억을 공제받는 거예요. 2억. 네. 10억이 20%면 2억을 공제받는 겁니다. 2억. 그래서 10억에서 2억을 우리가 공제받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해석이. 그 다음에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보유 기간별로 4%가 되고, 그다음에 거주 기간별로 4%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때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은 예를 든다면 고가주택자를 말합니다. 고가주택자를 말해요.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고가주택자가 되는데 얘가 만약에 10년 보유하고 만약에 6년 거주를 했다. 6년 거주를 했다. 10년 보유하고 6년 거주를 했다. 그러면 10년을 보유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자, 보유 기간별로 우리가 4%. 네. 그러면 10년 보유면은 40%가 되는 거고, 6년 거주가 되면 24% 되는 거죠. 6년 거주가 되면 24%. 그러면 40% 24%가 되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64% 되는 거죠. 64%. 네. 64% 됩니다. 64%. 네. 그럼 64% 공제를 받는 거죠. 그럼 양도차익이 만약에 10억이면 10억에 64%니까 6억 4천만 원 공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해석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 그 다음에가 이외의 자산, 이렇게 공제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가 돼 있어야 돼요. 얘는 3년 보유, 2년 거주. 예, 거주. 보유는 3년이고 거주 기간이 우리가 2년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248% 이렇게 되는 거죠. 248%. 네. 그러면 10년 보유면 40%, 그다음에 6년 거주면은 24%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사례에서 12년 8개월 거주 기간이 7년이다. 보유기간이 12년 8개월. 12년 8개월이면은 어떻게 돼요? 40%가 되는 거죠. 40%. 그 다음에가 7년 거주다. 7년 거주면 28%잖아요. 그러면 28%에다가 40%면 몇 프로 돼요? 68% 되겠죠. 68%. 68%. 그래서 68% 공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례를 주고 이 내용의 문제를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례를 주고 우리가 문제를 맞춰봐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은 503페이지에 장기 모의 투표공제 별표시 되어 있죠. 얘는 양도차익에서 장기 모의 투표공제를 차감하는 거고, 의인안의 기억에 보시면은 그 취지는 읽어보시고요. 이번에 적용 대상 별표시. 자, 얘는 우리가 적용 대상이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입주권. 자, 조합원의 입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합원 거기 보시면 조합원으로부터 추정한 것은 제외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요 내용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살펴보면 되거든요. 살펴보면은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조합원이 있고 원조합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계조합원이 있습니다. 승계조합원.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원조합은 원래부터 조합원이에요. 원래부터 조합원이고 승계조합원은 우리가 입주권을 승계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조합원 입주권은 공제 대상이 되는데 승계조합원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2번의 적용 대상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의 별표시 적용 배제 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등기 전이 아니라 미등기가 되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가 조정적의 다주택자가 되니까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3년 기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4번의 공제, 기억의 일반적인 경우. 자, 일반적인 경우가 있는데 거기 공제율이 쭉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어떤 공제율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별로 4%, 거주 기간별로 4%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상가 토지 등은 보유 기간별로 우리가 해준다. 거주 기간은 들어가지 않고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자, 그 다음에 3번에 기본공제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공제는 말 그대로 이제 이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받으려면 몇 년 보유가 돼야 돼요? 3년 이상 보유가 돼야 됩니다. 3년 이상 보유. 그런데 만약 3년 보유가 안 돼 있다.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공제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술집에 가면은 무슨 안주 주죠? 앉기만 해도 기본 안주 주죠. 뭐 강냉이 뭐 땅콩 주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면 술집에 가면 최소한 앉아있기만 해도 우리가 기본 안주를 주는데 하물며 아니 3년 보유를 하고 싶었는데 어찌어찌해서 상황이 안 돼서 3년 보유를 못해서 우리가 이 조건을 못 맞췄다. 그러면 얘가 제로가 돼버리면 나는 아무런 공제를 못 받는다. 넌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아니 술집에 가면 앉기만 해도 기본 안주를 주는데 나도 최소한의 공제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공제라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해줄 건데요? 예. 그래서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연 250만 원. 이거는 무조건 소득 금액이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250만 원 공제를 받는데, 사실 이 공제 효과는 소득 금액이 커버리면 공제 효과가 매우 떨어져요. 소득 금액이 작아야지 공제 효과가 크겠죠. 해석이요. 네. 그러면 기본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 나오고 곱하기 세율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기본공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기본공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자산별 공제가 아니라 소득별 공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얘는 자산별 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산별 공제가 아니라 소득별로 공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뭐 땅 팔고 건물 팔았다. 그러면 250, 250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유형별로. 그럼 소득 유형별의 뜻은 뭐냐면요. 같은 유형의 자산끼리. 예를 들어서 땅과 건물은 같은 유형의 부동산이니까 얘는 한 번밖에 안 돼요. 250이. 하지만 유형이 달랐을 때는 각각 공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땅 팔았어요. 그 다음에 주식 팔았어요. 파생상품 팔았어요. 신탁수익금 팔았어요. 그러면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 250 공제, 요거 250 공제, 요거 250 공제, 요거 250 공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250 공제. 네, 요 얘기입니다. 자, 요게 바로 소위 말해서 소득별 공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든다면 토지와 건물이 있다.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토지와 건물. 그럼 토지와 건물은 유형이 똑같잖아요. 유형이 같아. 그럼 유형이 같다. 토지 건물 유형이 같다 이거예요. 그럼 유형이 같으면은 마이너스 250만 원 공제 한 번밖에 안 되겠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250만 원 공제 한 번밖에 안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서로 유형이 다르면 250 공제가 다 되지만 우리가 토지 건물은 우리가 뭐가 된다. 유형이 같으니까 250 공제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 자, 그럼 기본공제는 미등기가 돼버리면 얘도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공제액은 연 250만 원 공제가 되겠습니다. 연 250. 그 연 250은 그 해에 딱 한 번 해주겠다 이거죠. 그 해에 딱 한 번 250만 원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공제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은 그 3번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주자 의 있고 공제 대상. 자, 이번에 공제 대상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거기에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 얘는 우리가 아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좀 다른 점이 얘는 자, 밑줄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여기다가 밑줄 쳐주세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없이 공제가 되고 공제액은 자 동그라미 소득별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에서 각각 250을 공제한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땅 팔고 주식 팔고 파생 팔고 신탁 수익권 팔았다. 그러면 250, 250, 250, 250. 그러면 토탈 우리가 1000만 원 공제가 되는 거죠. 해석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제 방법. 4번에 공제 방법이 있습니다. 4번에 공제 방법. 자, 공제 방법에 보면 이런 말 있어요. 감면소득금이 있을 때는 감면소득 외의 동그라미 외의 소득금액을 먼저 공제해주고 외의 소득금액 중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기본공제는 소득별 공제다. 그렇죠? 소득별 공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라고요? 같은 유형을 한 번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토지하고 주식을 팔았다. 그럼 토지하고 주식은 물과 기름 사이 섞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서로 다른 유형이 되는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 250만 원 공제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250만 원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럼 토탈 우리가 5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토탈 500만 원. 자, 이 얘기입니다. 토지 주식은. 그러면 이번에는 자, 어떤 얘기냐면요. 여기가 토지가 A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B가 있고 건물 우리가 C가 있습니다. 건물 C가 있어요. 토지 A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 B가 있고 건물 C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토지 A, 건물 B. 그러면 이 토지는 만약에 농지예요. 그러면 감면을 받아요. 감면. 그러면 250만 원 공제를 딱 한 번밖에 못 써먹는 거죠. 마이너스 250만 원 공제를 딱 한 번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그러면 250만 원 공제를 딱 한 번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떤 걸 해줄 거냐? 얘는 3월에 매각을 하고, 얘는 5월에 매각을 하고, 얘는 7월에 매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3월, 5월, 7월이다. 그러면 어떤 자산에 대해서 공제를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감면 자산과 아닌 자산이 있을 때는, 감면 자산과 아닌 자산일 때는 아닌 자산부터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250만 원 공제는 딱 한 번밖에 못 써먹는데, 이걸 딱 한 번밖에 못 써먹는데, 예? 한 번밖에 못 써먹지 않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떤 걸 해줄 거냐? 그럼 원래 당연히 먼저 판 걸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얘는 어차피 감면 받잖아.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250 공제를 못 받아도 감면 혜택을 보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감면을 못 받는 거니까 얘네들부터 먼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상. 그러면 당연히 어떤 걸 해줄 거야? 먼저 판 것부터 해줘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5월 달에 250 공제를 받고, 물론 제가 7월 달에 썼지만 7월 달에 못 팔 수도 있는 거죠. 해를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250 규정을 써먹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양도한 걸 먼저 해줘 버리고 나중에 판 걸 나중에 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문장의 뜻. 그래서 감면이 있을 때는 감면부터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면이 아닌 자산부터 먼저 주고 그렇게 순서대로 공제해 준다가 바로 기본공제의 뜻이 되겠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 기본공제는 어떤 걸 줄여주는 거예요? 양도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연 250만 원 공제를 해주는 거다. 그리고 자산에 관계없이, 그리고 얘는 소득별이다, 자산별이 아니라. 그래서 토지, 주식, 파생, 신탁, 수익권, 네, 이렇게 소득 유형별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그다음에 공제액은 연 250만 원 공제가 되겠고, 보유기간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보유기간을 안 따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복잡한 세율이 되는데, 이 세율은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율은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그냥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암기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세율을,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양도소득세 세율은 여기 보시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별개의 세율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요 내용이 중요해요. 그 외에 뭐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신탁자산, 주식이라든가 파생상품,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이 있어요. 그렇죠? 네, 주식이나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이나 파생상품이 있는데 요건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다. 그렇죠? 그럼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는 거는 뭘까요? 내가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는 거는 불이익을 받아야죠. 안 하는 거는.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최고율 70%를 부과하면 됩니다. 최고율 70%를 하면 돼요. 최고 70%로 간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최고 70%로 갑니다. 70%. 왜? 이건 등기법을 위반한 거니까 이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보유 기간에 관계없어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최고세율 70%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보유 기간별로 따져주자. 그럼 보유 기간이 짧으면 이거는 투기로 보고 보유 기간이 길면은 이거는 투자로 보자. 그래서 좀 혜택을 주자.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보유 기간이 짧은 기간이 뭐냐?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 1년 미만일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20% 뺀 50%. 그 다음에가 주택과 입주권은 그래도 70%. 거의 미등기 전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양권도 70%가 됩니다. 오, 차이가 뭐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상 2년 미만. 만약에 뭐 건물을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만에 팔았다. 경매는 낙찰받아서 1년 6개월 만에 팔았다. 그러면 얘는 40%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주택과 입주권은 우리가 60%를 부과하자. 이런 얘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든 2년 이상이든 우리가 60%를 붙이자. 이런 얘기예요. 60% 붙이자.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는 2년 이상 보유가 됐을 때는 얘는 기본세율로 가는 거예요. 기본세율. 얘는 기본세율로 가자. 그러면 이때 기본세율은 몇 프로가 되는 거냐? 기본세율은 6에서 곱하기 6에서 45%가 됩니다. 45%. 네. 6에서 45%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다시요. 부동산, 권리, 주택과 입주권을 뺀 거는 미등기 70%,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6에서 4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과 입주권은 미등기 70%,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기본세율로 갑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도 70%가 되는 거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60%가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506페이지, 510페이지에서 506페이지 1번 별표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가 507페이지 2번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 네.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제일 규제가 심한 게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이건 60%예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규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양권 투자가 주택시장의 가격을 교란한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 제 생각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7, 5, 4. 그 다음에가 주택과 입주권은 7, 7, 6. 그 다음에 분양권은 7, 7, 6. 네, 이렇게 754, 776, 776. 754, 776, 776. 그 다음에 2년 이상일 때는 기본세율로 간다. 기본세율은 645가 된다. 645, 645. 네. 그 다음에가 여기 구한 범위는 1년 단위니까 1, 2. 그렇죠? 1, 2. 그렇죠? 네, 미등기는 볼 것도 없고. 네,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요 세율에 대한 것은 계속 우리 기본서 가지고 강의도 하고 문제 풀 때도 계속 얘기할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외우실 겁니다. 반복하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구도로 돼 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보면 미등기 전매가 미등기 양도가 제일 세율이 높고, 그 다음에 등기 이전 됐는데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을 다르게 가겠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동그라미 3번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별표시.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3번이죠. 3번은 조정 지역에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 조정 지역에 다주택자가 된다. 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가 됐을 때, 오는 만약에 조정 지역은 규제 지역이죠. 자,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가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조정 지역의 1세대 2주택자라든가 조정 지역의 1세대 3주택자가 됐을 때는 규제하자. 그러면 이때 조정 지역의 1세대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년 이상이 되면 원래 주택과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이면 기본세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기본세율에다가 645에다가 20%를 할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다주택자라도 조정적이 다주택자냐 비조정적이 다주택자에 따라서 20%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 얘는 26에서 65%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3주택자는 6에서 45%에다가
플러스 30%를 할증합니다. 그러면은 36에서 75%가 되겠습니다. 36에서 75%까지가 되겠어요. 해석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기업과 니은 조정적의 다주택자는 20% 할증, 디귿 리을 조정적의 3주택자는 기본세를 30% 할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기타 자산 밑줄 치시고 보유견에 관계없이 밑줄 치시고 6에서 45%가 됩니다. 그러면 기타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 기타 자산. 자, 기타의 자산입니다. 기타의 자산. 우리 기타 자산은 뭐가 있었냐면 특정 주식, 그 다음에 회원권, 그 다음에 영업권. 자, 특혜를 먹으면 어떻다고요? 맛있어요. 누구랑 먹어야 돼요? 이씨, 이주권.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이주 활성 원리. 영업권은 권리금적 개념이다. 얘는 권리금적 개념이다. 특정 주식, 회원권, 권리금, 그렇죠? 이주권이다. 그러면 이때 기타 자산은 어떻게 되느냐?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얘는 6에서 45%가 되겠어요. 6에서 45%. 보유 기간에 따라가 아니라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아예 6에서 45%가 되겠습니다. 645가 되겠어요. 보유 기간에 따라가 아니라 관계없이 645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년이 돼도 1년 6개월이 돼도 2년이 돼도 얘는 645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생 상품은 일단은 건너뛰고요. 네. 자, 그럼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의미. 그래서 공제 대상, 공제율, 그렇죠? 그다음에 공제가 안 되는 거. 그다음에 기본 공제는 우리가 보유기간 안 따지고 연 250만 원, 미등기는 안 되고 자산별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자산 한 번만 서로 다르면 각각. 그리고 세율은 등기 이전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고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조정지역의 다주택자가 됐을 때는 2년 보유가 돼도 우리가 할증이 20%, 30% 할증이 붙는다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